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가 진행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을 이제 쓴 장홍상 박사고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은 이렇게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이 책을 제가 2020년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까지 나갔고요. 뭐 지금도 나름대로 잘 팔리고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이제 제가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라는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될 거예요. 이제 이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책은 이제 반석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기 보면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아침에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학위가 10개예요. 그래서 10개의 학위를 가진 영문학 박사가 알려주는 기적의 영어 공부법 이렇게 해서 지금 책이 또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간 거고요. 저는 이제 또 타로 심리 상담사 요즘은 또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게 인증샷을 안 하면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로 심리 상담사 전문가 자격증, 이거는 이제 명리 상담사로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상담사.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점성학이라고 해서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문학과 그래요? 천문학 알겠습니다. 천문학과 점성학의 그냥 육성으로도 예, 잘 들린다는데. 예, 잘 들리는데 그냥. 앞에는 잘 들리는데 사람. 아, 그래요? 마이크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이건가요? 예, 말씀 들리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크인지 몰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성학을 저는 이제 또 했는데, 점성학은 서양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자리가 1번 방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요? 저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 선에 보면 이 화성이 있잖아요. 열정이 엄청나요. 여기 보시면 화성이 딱 붙어 있죠. 이 좌우선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 10번 방이 이제 직업방인데, 여기 목성 4번 같이 생긴 게 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은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걸 되게 따지는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점성학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타로 이제 상담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이제 펼쳐놓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뭐 이것만 하면 나중에 제가 저 기적의 1분 영어 연구소를 수원시청역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오픈해서 하니까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시인으로도 등단했어요. 이제 이게 이 알밤이라는 시인데, 그러니까 이 알밤이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 가을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응의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다. 찔찔대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알밤이 이렇게 그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삼형제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익어가는 소리를 듣고 이 알밤이 땅에 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탯줄 자는 시간도 없이 세상 밖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알밤을 사람처럼 제가 표현한 시를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로 영작도 이렇게 해봤어요. Three twin brothers sleeping in a mother's womb hear the ripening sound of autumn.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come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나왔죠. with the sound of crying. crying 응애 이런 거예요. 근데 without time, 차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to cut the umbilical cord. 이게 탯줄을 umbilical cord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를 또 제가 영작도 제가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했던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저는 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러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앱터 타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심볼론 타로도 있고, 여러 타로를 같이 섞어서 그냥 타로만 상담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합니다. 이것들을 제가 이제 보고서 저도 자격증이 꽤나 많습니다. 놨고요. 저의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타로 1급 심리 상담사고, 이제 영문학 박사과 10개 학위를 땄고요. 고려대 대학원에서 이제 한문학을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경기 천년
공부 장인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 쭉 보시면 올해도 한 3권 정도 지금 책이 출간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적의 1분 영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이해준 교수님하고 진행을 한 지가 몇 달 돼서 유튜브에서 장웅상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든가 기적의 1분 영어를 검색하셔서 그냥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돈 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제가 뭐 강의들이 많아요. 한 몇천 개가 있어요. 몇천 개. 무료로 영상들이 그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해준 교수님 거는 좀 직접 소개를 하시죠. 써놨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뭐 현재 모습이겠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 명예 박사가 3개예요. 문화교육학 심리학 박사고요. 전 플로리스트를 43년 했습니다. 플로리스트, 플라워 아트 디렉터. 그러다가 2015년도에 시조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뭐 다 보시겠지만 그렇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뭐 사실은 꽃꽂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고 최고의 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전시했던 내용들이에요.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3번 탔는데요. 그리고 콜비네이터 시낭송 낭독으로 받았고요. 또 문화예술 공헌대상으로 상을 수상했었고요. 국회 예술인 돕기 한국 유명작가 시서화전에 초청받아서 제가 진행도 그날 몇 시간가량 했고요. 2시간 정도. 그리고 세계 문화축제 한글 사랑왕 대상 2018년도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식 신앙송 행사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세종대왕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한글이 가장 아름다운 글이잖아요. 그래서 영문학 박사 우리 장웅상 박사님하고 하게 된 계기도 장 박사님은 영어 담당, 저는 한국어 담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 요코하마 시소와 초청 개인전도 했었고요. 문인협회에서 신앙송 분과 차장을 한 4년 걸쳐서 했었고 이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문화포럼 수석대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국산림보호협회하고 그곳에서도 제가 수석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6년 5.3일 선거 때 수원 8달 지역에서 도연 출판 경력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문화예술이고 시낭송, 낭독을 통해서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께서 이렇게 영어 교재를 기적의 1분 영어,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이렇게 현재 이렇게 출간돼서 이거를 중간이도 하고 계세요. 여기 4인 사색방에 교수님들도 다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한 11분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는 적극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그런 진짜 봉사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수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9시 20분부터 한 거의 11시까지 하시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안 들으시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영어는 개그맨 중에서 김영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7년, 8년 막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저는 영어를 제가 사실은 추천사를 써드렸었는데 책을 갖고 수원에 오셨는데 전 딱 보고 느낌이 확 온 게 패러그래프이 몇 개였죠? 200? 200 한 40, 50개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200개가 넘 300개 얼마나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하루에 하나씩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빅히트입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너무도 바쁘시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책도 솔드아웃이 가장 많이 이게 행복 에너지라는 곳에서 책이 나왔는데 많은 한 60여 분의 작가들이 거기 행복 에너지에서 책을 쓰신 작가들이 오셨는데 이게 가장 먼저 솔드아웃 됐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딴 책들은 막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을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영어에 대한 갈망이 크고 이 인터내셔널 국제사회잖아요. 세계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진 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이거를 글로벌 이 문화를 접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의 가장 중심에 장우성 박사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영어로
작품을 설명하시면 제가 한국어로 낭송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신 중에 네, 네. 눈풀꽃을 한번 네네네네. 먼저 루이스 작품이죠? 이게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네네. 이제 원어로 읽을 시간까지는 안 되니까 한번 네네. 들어보시고 왜 네네. 이게 노벨상을 탔는지 네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눈풀꽃, 루이스 글리.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어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다른 꽃들 사이에서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삶을 애는 바람 속에서. 예, 좋습니다. 역시 남성 전문가셔서 잘 낭송하십니다. 이 눈풀꽃이라는 게 영어로 스노우 드랍스라고 그래요. 스노우가 눈이고 드랍이 떨어진다죠. 이 눈풀꽃이라는 이제 그 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시대하고도 참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기적 일분영어 책에 써놨었거든요. 이게 원어과 해석까지 다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은 눈풀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시가 좋은 시는 뭐냐면요. 사물을 가지고 사람을 형상화시키는 이런 시가 참 멋진 시인데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정말 그런 그 눈풀꽃에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바로 눈풀꽃이에요. 멋지죠? 스노우드랍. 예, 그렇죠. 스노우드랍. 이 눈 위에서 이렇게 탁 펴가지고 있는 그 시인데 참 이 멋있어서 제가 이제 시작으로 이걸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책에 보면 제가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민족이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노래 시간에 문학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우리 문학적인 이야기하고 노래와 연결되는 이야기를 한 5분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는 하늘에다가 제천의식을 이거 필기하셔도 됩니다. 제천의식을 했어요. 부여부터 시작해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제천의식이거든요. 영고라든가 동맹이라든가 무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시예요. 맞죠? 시를 쓰는 거 하늘에다가. 근데 시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악이 나오고. 음악이 있겠죠? 자, 음악을 하려면 무의가 있어야겠죠? 춤이 있어야 돼요. 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시와 음악과 춤이 교묘하게 결합이 돼요. 맞죠? 이게 바로 원시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원시 종합예술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게 시속 한 150km로 가는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서서 춤을 출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래요. 한국 사람들. 네, 그래서 춤추지 말라고 그러면 커튼 치고 그런 대단한 민족이 이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란 말이죠. 시가. 우리가 이제 시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시가 전부 다 노래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가 전부 다 노래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080 노래에 보면 사러리 사러리랐다 정산에 사러리랐다 이런 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청산별곡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부르진 않았겠지만 또 가시리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제가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와 노래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시가였습니다. 요즘은 시 따로 노래 따로잖아요. 물론 시 중에서 이제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는 노래화가 되지만 대부분이 시 따로 노래 따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것들 이야기하려면 긴데 제가 오늘
응축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뭘 가져왔냐면 콜라보의 관점에서 노래들만 제가 기적의 1분 영어에서 노래들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의 미로라는 이제 최진희라는 가수, 이게 이제 제 책에 82쪽에 썼는데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미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A Labyrinth of Love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써주세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레버린스라는 게 미로라는 뜻이에요. 미로. 레버린스 또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이지라고 돼요. 메이지. M-A-Z. 미로라는 말은 미로라는 게 이제 막 앞이 혼동하는 길을 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Labyrinth of Love 이러면 사랑의 미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사랑의 미로를 모르시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영어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노래도 보면 뭐 그토록 다지고나 보면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대 당 같은 여기서부터 좀 노래는 아시죠? 네. 네, 한번 같이 좀 불러주실래요? 자, 한번 노래도 하면서 이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자, 시작.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를 이제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인이라는 가수도 유명하죠. 박인이라는 가수에 보면 이제 봄이 오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노래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는 표현은 이제 물론 이제 봄은 좀 지금 좀 더 지나갔지만 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영어로는 자 스프링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야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봄이 막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이 가까이 있어요라고 하니까 여러분 영작하라면 Spring is near 이렇게 하고 나 영어 너무 잘해. 땡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봄이 오는 길에서도 여기 보면 아시죠? 산나무 조부탄 옷을 길에 봄이 찾아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글러먹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부탄이라는 것도 아주 작은 조그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베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맥베스는 이제 문학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맥베스가 뭐죠?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이죠. 이 맥베스라는 그 사람이 마녀들이 당신이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덩컨왕을 살해해요. 덩컨왕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덩컨왕을 죽여. 그래서 결국은 레이디 맥베스와 덩컨왕을 죽였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부인이 벼락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때 이제 맥베스가 한 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영어로 된 거고 이거 영어를 제가 안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안보고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to search over.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to the last syllable of recall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ull away to dusty death. Out brick candle. Li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er. Destroys and presse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s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이게 이제 원문 그 앉아서 읽어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시죠. 영어로 어떤 대사? 이게 그 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꺼져라 꺼져. 짧은 이거 촉구라. 보시고 위에서부터 네네. 이게 아니. 원문을 제가 다 써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저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책은 그거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한때는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촉구라.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배우. 무대 위에서 거드럭거리고 애태우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란 바보의 이야기.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쨌든 이거 보시니까 뭐 문학 영어는 몰라도 이게 좀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지만 맥베스를 이야기했지만 셰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니라도 어차피 죽죠. 100세 이상 나 사실 분 별로 없어요. 한 분은 그런 소식이 오죠. 하루하루가 느릿느릿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바보들에게는 여기에 제가 이건 하나 빼먹었는데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맥베스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이라고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The last syllable라고 call it time.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는 흙으로, 여러분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가잖아요. 꺼져라 땅좀 좁구나. 인생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뭘 위해서 찾아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서투른 연극 배우죠. 그렇죠? 인생은 생방송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홍대관의 노래 보면. 그러니까 생방송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다시 고치고 카드하고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거두먹거리고 애태우다가 인생이란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와 이 공사상을 비교한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 문학과 서양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참 재밌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조용필 가수 아시죠? 네, 그 겨울의 찻집인데 이 그 겨울의 찻집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A Tea House of the Winter. 아주 쉽습니다. 이 티 하우스가 찻집이에요. 티가 차잖아요. 이런 거 좀 써놓으세요. 이제 여기 오늘 보면 있을까요? 근데 of the winter이 그 겨울이에요. 더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 겨울의 찻집. 이것도 참 명작 아닙니까? 명곡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래를 할까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이 외로움을 마신다는 표현이 참 너무나 시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이게 그 even if, 자, even if가 비록 뭔말 할지라도 거든요. I smile, 내가 미소를 짓는다 할지라도 I drop tears, 눈물을 떨어뜨려요. You are my sweetheart. 이 sweetheart라는 게 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연인을 이제 우리가 sweetheart라고.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그 한 해가 끝날 때 이렇게 방송 대상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연예 대상 이런 거 하면 특히 여배우가 이게 상을 타요. 여배우가 상을 타면 어때요? 이 눈이 이제 이렇게 뭐 눈화장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을 타면 막 떨어지죠, 이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웃고 있어 눈물이 난다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계면조라고 합니다. 계면조. 경계가 된 얼굴이다 해서 계면조라고 해요. 계면조. 그러니까 그 배우가 이제 이게 상을 타면 눈물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웃으면서 막 뭡니까? 검은색이 막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계면조라고.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에다 제가 쓴 건 뭐냐면 어디로 보실까요?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보실까요? 영어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어디로 보실까요? 이게 이제 택시 같은 거 타면 어디로 보실까요? 하나 알으세요. Where to sir? Where to sir? 만약에 여자일 경우는 where to ma'am입니다. ma'am. 여자에게 써라고 하면 칠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남자에게만 쓰는 거. where to sir? 근데 ma'am은 이제 부인이죠, 부인. 만약에 아가씨라고 할 때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마드모아젤이라는 말 써요. 들어보셨죠? 네, where to mademoiselle. 이거 마드모아젤은 프랑스어인데 거의 영어에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where to young lady 이거보다 훨씬 더 존칭이에요, 마드모아젤이. 아시겠죠? 하여튼 어디로 보실까요 했는데 이 외국인이 이제 택시에 딱 타서 아메리칸 엠버시라고 한 거예요. 아메리칸 엠버시. 이러면 이제 미 대사관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아메리칸 엠버시. 미 대사관 같아. 근데 이 택시 기사가 어디다 보셨느냐? MBC 문화방송에다 보셨는 거예요. 왜 MBC 문화방송에 보셨냐면 이 사람 영어가 짧으니까 아메리칸. 나 미국인인데 엠버시. MBC 가자.
이 사람은 미 대사관 가자고 그랬는데 이 영어를 뭐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파라솔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파라솔이 뭔 뜻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요. 혹시 아세요? 파라솔이라는 건 오늘 확실히 알아두세요. 솔이라는 건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오솔레미오라는 노래 있죠? 태양, 파라가 막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오나의 태양. 그래서 태양을 막는 게 파라솔이에요. 우리가 파라솔 그러는데 왜 파라솔이냐? 태양을 막는 것이다. 자, 유난하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너무 유명하죠. 뭐 영어로 하면 스타린 나이트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반 고흐의 그 노래,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노래를 한 것도 있는데 영어로 이제 유성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 노래에 보면 그렇죠.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그리워요 사랑해요.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별이 빛나는 밤에 너와 내가 맹사 이 노래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슈팅스타, 그러니까 유성이라는 건 슈팅스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넌센스 퀴즈에서 감옥에 가는 별이 뭐냐? 슈팅스타, 총을 쏘는 별입니다. 이 슈팅스타, 유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슈팅스타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제 유명한 시인데요. 로드 나 테이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가보지 못한 길인데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짧게 요 부분만 좀 읽어주실래요? 네네네. 네, 이 부분. 가보지 못한 길, 로버트 프로스트.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잎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길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길과 이런 길, 맞죠? 그래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결국 무슨 길을 선택했냐? 시인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 여러분도 이 중에 보면 대부분이 노래를 또 이제 전문적으로 부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수의 길, 그 가수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삶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True Cyber in a wood, and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결국은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가 왜 멋있냐면 결국 길이라고 했지만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인생길을 타는 그런 어떤 시라고 멋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녀는 정말 예뻐요. 그녀는 예뻤다 노래도 있죠. 박진영의 노래 그녀는 예뻤다 노래했는데 그녀는 정말 예뻐요. 영어로 she is very pretty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신 분은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요. she is a knockout이에요. KO의 K. 그녀를 보면 나는 KO를 당한다. 얼마나 예쁜가. 멋지지 않습니까? She is a knockout. 따라서 읽어보세요. She is a knockout. She's a knockout. 이게 그녀는 너무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식이라고 하는 이 조조의 아들이거든요. 그 중국의 이제 건한 시기에 조조의 아들이 쓴 시의 조식의 미녀편이 있는데 이때 미녀는 조식 자신을 가리켜요. 이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조식이 나중에 형에 의해서 은폐돼가지고 위폐돼가지고 왕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위폐돼가지고 삶을 사는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원문도 있는데 원문을 쓰면 여러분 쓰러져요. 제가 원문도 쓸까 하다가 그래서 원문은 그냥 빼고 우리말 번역본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미녀편 조식. 돌아보는 눈동자 광채를 남기고 긴 휘파람 숨결은 난향과 같네. 지나가는 사람은 수레를 멈추게 하고 쉬는 사람은 식사를 잊었네. 잘 읽으시죠. 여기 나는 이 정도로 예쁘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는 눈동자 광채를 남기고 숨결이 난향, 난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막 난초 향기가 나는 이런 거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수레를 멈춰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랜저 타고 가다가 전봇대 받는 거예요. 그녀가 막 너무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이 그랜저를 몰고 갔다가 그녀만 보니까 전봇대 들여봐요. 쉬는 사람은 식사를 잊었다.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녀를 바라봤다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가 쓴 거예요. 여자가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남자들의 시도요 되게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남자들이 여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여성들의 성향 이런 걸 정말 잘 알았다는 거죠. 이런 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김광석이 참 이것도 너무나 멋진 시인데 이 서른 즈음에 보면 around 영어로 어떻게 쓰냐 around 30 이해가십니까? 내가 만약에 40즈음이면 around 40 이해가십니까? 70즈음엔 around 70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around라는 게 뭐뭐 주변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경계, 뭐뭐 쯤 이런 데 있어요. 자, 이거는 짧으니까 한번 같이 좀 노래 이거 아시죠? 자, 한번 같이 좀 노래 좀 불러주시죠. 자, 시작.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사르트르적으로 말하면 기투라고 그래요. 이미 던져졌다.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기투, 이미 기투 쓰고 던질 투자입니다. 던질 투자. 우리는 이미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매일 이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H라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하늘의 천이라는 시 정말 멋진 시거든요. 자, 이 시도 우리 남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천, 예이츠.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하얗고 희뿌옇고 검은 천이 있다면 그 천을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라. 이랬군요. 내 꿈을 그대 발밑에 깔았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 내 꿈이오니. 자, 이 시도 여러분 그 진달래꽃에 보면 뭐가 나오고 진달래꽃 그 시 모르는 분 없죠?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참 그 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전에 TV 라디오에서 그때 진달래꽃을 부른 시인이 누구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야래 마야. 마야가 마야도 그렇지. 가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하늘의 천이 없겠죠. 이렇게 이제 수놓은 것이 있다면 그대의 발밑에 깔아둔다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달래꽃에 보면 뭐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김소월의 독자적인 시예요, 아니에요? 독자적인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자적인 시로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예의치의 영향을 받았어요. 김소월의 스승이 김억인데 이 김억이 영문학을 전공해서 영시 번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이 김억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예의치 같은 경우는 가난해요. 가진 꿈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꿈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 내 꿈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이제 예의치의 사진이고요. 이런 시가 있는데 이건 시국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피노키오의 노래 이것도 유명하죠. 영어로 어떻게 쓰냐? Between Love and Friendship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 영어로 Between A and B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A, B 사이. 그래서 이 노래도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했지만 정말 특히 남녀 간에는 사랑과 우정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쉽지 않죠.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는 이 노래도 아시죠? 네. 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자, 사랑 시작해보세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산이죠. 여러분 인생은 우산이죠. 이게 이제 양광모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이제 우산의 시가 이제 되게 긴데 제가 짧게 이제 뒷부분만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산, 양광모.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예, 이게 이제 시가 되게 길어요. 이 우산이라는 시 같은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우산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줘야 돼, 맞죠? 나는 나 혼자 살고 이러지 말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ife is an umbrella.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Life is an umbrella. Life is an umbrella. 네, 영어는 강세가 중요해요. umbrell입니다. umbrella. umbrella. umbrella 아니라 Life is an umbrella. 인생 Life 우산이 is 있어요. an umbrella.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2013년에 뭡니까? 2015대산 월정사 그 전나무숲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이 다람쥐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진짜. 다람쥐가 뻥튀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찍는데도 얘가 도망도 안 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제가 기적의 1분영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니들이 뻥튀기 맛을 알아? 이거 영어로 듣겠냐? Do you know the taste of rice puff? 이게 라이스 퍼프가 뻥튀기예요. 라이스 퍼프 쉽죠? 라이스 퍼프. 이들이 게 맛을 알아. 이거 친구가 이걸로 유명해졌죠. 네. 그 탤런트. Do you know the taste of a crab? 크랩이 게거든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자, 니들이 만약에 기적의 1분 영어의 맛을 알아? 그럼 어떻게 쓰냐? Do you know the taste of miraculous 1 minute English? miraculous 이게 기적적이고요. 1 minute English가 1분 영어예요. 참 이런 거 재밌죠? 이렇게 이게 이들이 무슨 맛을 알아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 쓰기 힘드시면 사진 찍으세요. 자,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라는 이제 그 노래인데 이 노래도 이제 보시면 알죠.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는데 결국 그 남자가 막 사지가 다 그 장애가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하고 이제 다시 만나려고 하지만 그 여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인데 그런 어떤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노래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노래를 보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찻잔이라는 이 김청원이라는 가수 산울림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When I touch you, 내가 너를 만지면 My fingertips, 이 손가락 끝이 warm, 따뜻해진다. 이해가십니까? 이 손가락 핑거예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한테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핑거. 한 5살짜리. 이거 대단하다. 이게 뭐야? 안 핑거. 자,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양수경의 노래인데 그 누구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누구도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Life is like raindrops. 이 라인이 뭔가 같은 이거든요. raindrops, 빗방울인데 out of the window. 이 out of가 뭔가 밖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창문 밖에. 그래서 life is the raindrops out of the window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봉선화 연주도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죠. 손대면 촉하고 터질 것만 같은데 근데 봉선화라 부르니 이 노래 있잖아요. 근데 봉선화가 영어로 뭐냐 되게 재밌어요. 터치미 나시. 자, 손대면 촉하고 터지니까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터치미 나시. 여러분 물망초는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물망초. 포겟미나. 그렇죠. 나를 잊지 말아요. 이 김미애의 노래도 이 포겟미나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이제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정말 뭐 시청률 한 35%, 6% 했죠. 사랑을 도망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 Love always runs away. Love always runs away.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한번 이 부분 네 소절만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늘 도망가. 아, 이거는 그냥 음악 계속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는 할 줄 아시죠? 근데 영어를 못 아시죠? 이게 저의 장점이에요. Love always runs away. Tears fall. 눈물이 떨어진다.
When I walk on this road.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When I walk on this road. I keep thinking of her hand. 자, keep ing는 계속해서 못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녀의 손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해. I couldn't catch her. 그녀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only 단지 my chest, 내 심장만 tremble, 떨고 있었어요. 자네 지금 떨고 있니? 이런 노래 있었죠? 그 아니 모래시계에 I trembling 나오죠. My beautiful woman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거 뭐 다 영작을 다 했는데 뭐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기적의 1분 영어 또는 이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거기에 영상들이 제가 기적의 1분 영어 진짜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타로를 또 이제 전문가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 타로에 보면 요 이야기만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또 시간은 칼이에요 제가. 그래서 2시 안에는 끝내드릴 테니까. 합토공수라고 하는 게 타로에 있어요. 화는 막대기고 토는 펜터클 재물이고 공은 칼이고 수는 컵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가 이제 쭉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일단 진정한 여행이라는 나진 히크메트에 정말 멋진 시가 있습니다. 또 낭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시고 진정한 여행. 네.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멧.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진철이 씨, 여러분 삶도 뭐예요? 가장 노래 부르신 말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찍어 놓으시고 좀 써먹으세요. 최고의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뭐예요? 아직 살지 않았다. 가장 넓은 바다는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시가 더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했습니다. 이제 타로에 대한 이제 그 타로가 이제 메이저 타로가 0번부터 22번인데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제가 100시간은 강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원래 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시작할 때 시간이 없어갖고 한 분만 제가 봐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선의 여기 선생님에게 제가 그 대표로 저 지금 KBS 크리에이터 3기 동기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년월일을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뭐 생년월일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음력수와 양력수가 있는데 이제 타로에서는 음력수가 선천수고 양력수가 후천수예요. 선천수와 후천수가 있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의 선천수가 20번이에요. 20번. 20번 이렇게 되죠. 자, 이분의 선천수는 20번이에요. 20번 뭐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상당히 영적인 어떤 힘, 딴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천사가 나팔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은 자,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돈을 특히 돈 관계, 이 돈 관계는요 정말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뭐냐면 자,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 죽은 사람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죽은 사람이 관에서 뚜껑을 달고 일어나는 확률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못 받거나 찔끔찔끔 받아. 그러니까 이런 20번의 이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로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 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사주 뭐 타로 이런 거 해보면 정말 이게 심한. 그리고 이제 이게 인생 자체가 딴 사람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은 내색을 하진 않지만 상당히 힘든 어떤 삶 이런 걸 사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천수를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번이 뭐냐면 5번은 교환 카드예요. 자, 이분의 그 카드는 뭐냐? 상담 키를 갖고 있어요. 나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골든 키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5번은 뭐냐? 이 교환이기 때문에 돈 하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이 5번 카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일들 이런 걸 재밌어해서 같이 그런 걸 하면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면 돈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요. 돈이 멀어져 가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이분이 교황이기 때문에 이 신도들의 상담 이게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인데 내담자들의 어떤 고민은 정말 잘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5번 카드의 문제점은 나 자신의 고민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고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메이저 타로가 22장이 있는데 메이저 타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밑에 영어가 써져 있고요. 위에 숫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메이저 타로예요. 그래서 이게 0번부터 22번까지 이런 거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이런 게 카드가 있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렇게 타로 카드는 여러 형태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계 배열법 이런 걸 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 이런 관계 배열법들도 타로에 상담을 하는 양자택일이 어떻게 하는지, 풍수 배열은 어떻게 하는지, 커브 오브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커플 배열법도 있어요. 내가 어떤 남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타로는 가장 재밌는 게 내가 돈 벌까요? 또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타로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금전 배열법도 이제 있고요. 또 켈틱 크로스 배열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정말 이 켈틱 크로스라는 게 움직이는 십자가라는 뜻인데 그런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쓰여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제가 병원에 저 아이가 이제 잠깐 아파가지고 수술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영어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재밌냐면 모든 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3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보호자로.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런 걸 다 영어로 찍은 거예요. 분만장 밑에 가서 딜리버리 유닛. 딜리버리가 원래 배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분만식 영어를 뭔지 아세요? 딜리버리 룸이에요. 배달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딜리버리는 배달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뭡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영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다 됩니다. 영어 공부를 여러분이 한 곳에 또는 이런 거 다 찍었잖아요. 자, 이 글자는 여러분 투표를 하잖아요. 선거에서 투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 글자가 뭐냐고 하면 대부분 사람인 자로 알고 있어요. 사람인 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는 점칠복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고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점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칠복자는 당신의 인생에서 이맘때쯤 되면 뭐 할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칠점자는 당신 인생에서 이만큼 때가 되면 뭐 할 거라고 입으로 말해. 이 점칠점자고 이 점칠복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꽃보살 이런 집 가면 깃발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렇죠. 이게 점집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인자가 아니고 점칠복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집에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진짜 하고 마무리할게요. 집에서 정말 편하게 특히 이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때요? 재밌죠 그림이. TV만 봐. TV만 보는 아줌마 뭐죠? 네 글자. 드라줌마 보이시네요. 네? 드라줌마 모르세요? 이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활동적이 많으시구나. TV를 켜놓고 드라마만 보는 아줌마를요 드라마 플러스 아줌마 해서 드라줌마라고 해요. 드라줌마. 그럼 드라마만 보는 아저씨는 뭐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를 열을 아시네. 드라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만 켜놓고 이렇게 그런 것만 보는 사람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해요. 카우치가 침상이죠. 포테이토가 감자죠. 그래서 카우치 포테이토 침상 감자입니다. 침상 감자.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나는 TV만 본다 하면 침상 감자인데 이게 꼭 포테이토만 안 먹어도 됩니다. 새우깡 먹어도 돼요. 새우깡 먹어도 카우치 포테이토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웨하스 먹어도 돼요. 웨하스 먹어도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제가 이거 다 정말 이야기하려면요 한 100시간 해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시를 한 100편 정도를 외워요. 한 시 한 편만 제가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거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대주, 술잔을 대하며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와우각상쟁하사. 그러니까 와우각상쟁하사가 뭐냐면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중국이란 그 엄청난 나라를 달팽이 뿌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석화 광중 기차식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멋지죠? 우리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면 인간의 나이는 100년이에요. 그 100년은 부싯돌 불빛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부수빈 차완락,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니 불개구소 시침, 입 벌려 웃지 않으면 그 또한 바보라네. 이게 이제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쫓겨나죠. 그렇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러면 쫓겨나지만 그 정말 얼마나 이 백거리가 인생을 달관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그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기정일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런 강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아주 다 쏟아내시는 박사님께 큰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